토트넘이 경기 종료 3분 전까지 이기고 있던 경기를 날려버리며 구단 역사상 최악의 강등권 추락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순간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트넘 호스퍼는 정말 믿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프리미어리그의 전통적인 강호였던 이 팀이 2026년 들어서 정규리그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단 창단 이래 처음 겪는 초유의 사태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토트넘은 우승권을 넘보던 팀에서 강등권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국내 축구 팬들은 과거에 손흥민 없으면 토트넘 방등된다는 우스갯소리를 농담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정말로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브라이턴전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거액을 들여 데제르비 감독을 시즌 중에 정경 영입했거든요. 바로 전 경기인 선덜랜드전에서 1대0으로 패배하며 기대감이 산산조각 났기에 이번 브라이턴전만큼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절박한 상황이었죠. 경기는 전반 38분 페드로 포로의 헤딩골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했네요. 골이 터지자 페드로 포로는 관중석을 향해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쳤고 토트넘 선수단 전체가 모여들어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거든요. 몇몇 축구 전문가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아직 경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세리머니가 지나치게 과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득점을 기뻐할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라는 경고였죠.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네요. 전반 종료를 고작 2분 남겨둔 시점에 브라이턴의 미토마가 논스톱 발리슛으로 동점골을 터뜨렸거든요. 전반전을 리드한 채 마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를 순식간에 날려버린 겁니다. 국내 팬 커뮤니티 릴리 화이트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후반전이 시작되자 브라이턴은 더욱 거세게 토트넘의 골문을 압박했습니다. 슈팅을 난사하는 브라이턴의 공격을 토트넘 수비진이 6탐방으로 막아내며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거든요. 토트넘에게도 기회는 있었네요. 후반 67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흘러나온 공을 잡은 팔리냐가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지만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다 후반 77분 드디어 토트넘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사비 시몬스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때린 강력한 슈팅이 브라이턴의 골망을 흔들며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 골은 정말 중요한 골이었는데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승점 3점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비 시몬스는 골이 터지자마자 이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어가며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펼쳤거든요. 심지어 벤치에 있던 데제르비 감독까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 정도였죠.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사비 시몬스의 활약상을 두고 손흥민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네요. 특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정교한 가마차기 슈팅이 손흥민을 연상시킨다며 박수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시각을 가진 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경기가 15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한 과도한 세리머니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 만약 손흥민이 주장으로 경기장에 있었다면 즉각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남은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을 거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네요. 강등권 팀이 고작 한 골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보여줄 태도로는 절대 적절하지 않았다는 일침이었거든요. 현장의 토트넘 팬들조차 선수들의 들뜬 모습에 불안함을 느끼고 진정하라는 손짓을 보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리더가 없는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모습이었죠. 더 황당한 상황은 그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인 사비 시몬스가 세리머니를 너무 과하게 한 나머지 근육, 경련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했거든요. 이를 본 팬들은 감독을 바꿔도 전혀 소용이 없다며 리더의 부재가 선수들을 이렇게 한심한 꼴로 만들고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독부터 선수까지 모두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한편의 코미디 같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대참사는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브라이턴이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2대2 원점으로 돌아갔거든요. 현장을 가득 메운 6만 5천 명의 토트넘 팬들은 다 이긴 경기를 지키지 못한 한심한 운영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골을 허용한 뒤 절망적인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비 시몬스의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실소를 자아냈죠. 후반 77분에 골을 넣고 설레발을 칠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벤치의 데제르비 감독 역시 마지막 순간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를 탓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팬들은 오히려 감독을 맹비난했습니다. 선수들을 침착하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본인부터 흥분해서 관중석으로 뛰어들더니 이제 와서 선수 탓을 하느냐는 지적이었죠. 전문가들도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의 부재라고 한 목소리로 꼬집었네요. 이기고 있을 때는 승리를 굳히고 위기 상황에서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끝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주장의 역할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터치라인 밖의 감독은 선수 교체 외에 경기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거든요. 결국 경기장 안에서 전우들을 지휘하고 중심을 잡아줄 진정한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이 들떠서 제멋대로 행동할 때 이를 제어할 권위와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것이 현재 토트넘이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는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거든요. 경기장 안에서 동료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불호령을 내리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토트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흥민은 항상 앞장서서 팀을 구해냈죠. 2023-24 시즌만 해도 토트넘은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마지막까지 아스톤 빌라와 접전을 펼치며 위태로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동료들을 이끌며 중요한 골들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 선수들이 들떠 있거나 불안해할 때면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환기시키는 장면들이 자주 포착됐죠. 그가 주장완장을 찬 이후로는 더욱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요. 동료 선수가 실수를 했을 때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면서 다음 플레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했거든요. 반대로 선수들이 아니란 태도를 보이면 즉각 경고를 날리며 긴장감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팀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의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네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뒤 불과 몇 개월 만에 팀은 통제불능 상태로 빠졌거든요. 선수들은 리드하고 있을 때 승리를 확정 지은 것처럼 들떠버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이 그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죠. 2대1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선수단 전체가 광기 어린 세리머니를 펼치며 이성을 잃었고 결국 마지막 3분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를 허용했거든요. 만약 손흥민이 경기장에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77분에 골이 터지자마자 세리머니를 최소화하고 즉시 동료들을 모아 남은 시간 집중하라고 지시했을 거거든요. 관중석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지했을 거고 감독이 흥분해서 벤치를 이탈하려 하면 침착하게 경기에 집중하자고 말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숫자로 보는 토트넘의 몰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6년 들어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치른 8경기에서 5무 3패를 기록하며 승점 5점에 그쳤거든요. 이는 구단 역사상 최악의 연초 성적이죠. 같은 기간 강등권을 벗어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사우샘프턴은 2승 3무 3패로 승점 9점을 기록했습니다. 레스터 시티도 1승 5무 2패로 승점 8점을 확보했죠. 토트넘은 이들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승점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심각한 것은 최근 5경기 성적인데요. 토트넘은 5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며 3무 1패를 거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득점은 고작 5골에 그쳤고 실점은 7골을 기록했죠. 공격력도 수비력도 모두 바닥을 친 상태인 겁니다. 반면 손흥민이 이적한 LAFC는 MLS에서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손흥민은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하며 골과 어시스트를 양산하고 있고 LAFC는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LAFC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팀 동료들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프로페셔널한 자세와 리더십에 감탄한다고 입을 모았거든요. 특히 젊은 선수들을 끊임없이 독려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토트넘 팬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며 더욱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놓친 보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토트넘의 문제는 단순히 손흥민 한 명이 떠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를 대체할 리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죠. 현재 토트넘 스쿼드를 보면 실력 있는 선수들은 분명 있거든요. 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이끌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부재한 겁니다. 주장 완장을 누가 차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데제르비 감독은 이탈리아 세리에A의 브라이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유능한 감독이거든요. 토트넘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감독 한 명이 바뀐다고 해서 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데제르비 감독 본인도 흥분을 제어하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이는 그 역시 팀을 침착하게 이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전술을 준비해도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집중력을 잃고 들떠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토트넘이 처한 상황을 다른 팀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나 리버풀의 버질, 판 다이크 같은 선수들은 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어렵게 흘러갈 때 이들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죠. 심지어 아스날의 마르틴 웨데고르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그런 선수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과거 해리 케인이 있을 때는 그가 공격의 중심이자 팀의 리더 역할을 했고, 손흥민이 그 옆에서 보좌하며 투톱 리더십을 형성했죠. 하지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고 손흥민마저 LAFC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선수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나 제임스 메디슨 정도인데요. 이들도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기에는 카리스마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로메로는 수비수로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공격진까지 독려하며 팀 전체를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메디슨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라이턴전에서도 선수들이 들떠서 과도한 세리머니를 할 때 누구 하나 나서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손흥민이었다면 즉각 개입해서 상황을 정리했을 텐데 말이죠. 토트넘의 강등권 추락은 단순히 한 시즌의 부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되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TV 중계권료 수입이 급감하고 스폰서십 계약도 대부분 해지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하죠. 선수들의 이적도 불가피해집니다. 토트넘의 주전급 선수들은 대부분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유럽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 하거든요. 강등이 확정되면 이들은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토트넘은 스쿼드 재건에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구단들이 강등된 사례를 보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거든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강등을 경험했는데, 특히 2016년 강등 후에는 재정난으로 인해 주요 선수들을 모두 매각해야 했죠. 아스톤 빌라도 2016년 강등 후 승격까지 3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새로 건설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건설 비용 상환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경기장은 약 10억 파운드가 넘는 건설비가 투입된 최첨단 시설인데 강등되면 대출 상환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구단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으면 선수 영입은 물론 기존 선수들의 연봉 지급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내 팬들의 반응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는 이번 브라이턴전 이후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거든요. 게시판에는 데제르비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글과 프런트 책임론을 제기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붙잡지 못한 구단주와 경영진에 대한 비난이 거세죠. 팬들은 손흥민이 이적을 요구했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남겨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당시 구단은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해 재계약을 주저했고 결국 그를 LAFC로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명백해졌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였거든요. 그의 가치는 통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에게 다시 돌아와달라는 호소까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손흥민은 이미 LAFC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MLS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그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강등 위기에 처한 토트넘으로 돌아갈 이유는 더더욱 없죠. 토트넘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리더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현재 스쿼드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지목하고 명확하게 주장 완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수에게 팀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주어야 하죠. 단순히 완장만 차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한 리더로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수들의 멘탈 관리가 필요한데요. 스포츠 심리학자를 영입해 선수들의 집중력 향상과 감정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기고 있을 때 들떠버리고 지고 있을 때 무너지는 모습은 멘탈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는 전술적 안정성을 찾아야 합니다. 데제르비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전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감독과 선수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훈련 강도를 높여 전술 이해도를 향상시켜야 하죠. 마지막으로 남은 경기에서 최소한의 승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토트넘에게 남은 경기는 10경기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최소 3승 이상은 거둬야 강등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직접 강등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남은 일정을 보면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리버풀 같은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여러 차례 남아있거든요. 이런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따낸다는 것은 현재 토트넘의 전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최대한 챙겨야 하는데 이번 브라이턴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그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매 경기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시작 전에는 이번에는 꼭 이기겠지 하는 희망을 품지만 경기가 끝나면 또다시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팬들의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토트넘 팬들이 자조적인 밈을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주장 없는 배와 같다는 표현이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방향을 잡아줄 선장이 없어 표류하다가 결국 침몰하고 많은 배의 모습이 지금의 토트넘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또 다른 밈으로는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성적 그래프를 주식 차트처럼 만든 것이 있는데요. 손흥민 이적 발표 시점부터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하며 강등권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시각화했거든요. 이 밈은 수만 명이 공유하며 큰 화제를 모았죠. 해외 축구 팬들도 토트넘의 몰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강등 위기를 연일 톱뉴스로 다루고 있거든요. 더 타임스는 토트넘의 몰락을 분석하는 특집 기사에서 손흥민의 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의 골 기여도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공백이 팀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이었죠. 가디언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지 못한 것을 21세기 최악의 구단 운영 실책 중 하나로 평가했거든요. BBC 스포츠는 전현직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을 인터뷰해 토트넘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전 리버풀 감독인 위르겐 클롭은 토트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선수 영입이 아니라 리더를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모두가 깨닫고 있다며 토트넘 프론트를 비판했죠. 일본 언론들은 토트넘의 몰락을 보며 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라는 한국인 선수 한 명이 팀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거든요. 일부 일본 팬들은 토트넘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다며 손흥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축구 팬들은 이를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손흥민이 단순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손꼽히는 레전드였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없으면 우승권 팀도 강등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영향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손흥민의 LAFC 행보는 이와 대조적으로 매우 성공적입니다. 그는 MLS 적응에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리그의 수준이 프리미어리그보다 낮기 때문에 더욱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죠. LAFC는 손흥민 영입 후 팀 케미스트리가 크게 향상됐고 전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LAFC에서도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요. 훈련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 떠나며 젊은 선수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거든요. 경기 중에도 동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팀을 조율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죠. LAFC의 동료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뛰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